자, 정경심이가 어제 휴일에 비공개 8시간 소환되었습니다. 자, 휴일 비공개로 정경심이 소환된 것은 이건 그야말로 황제 소환이었다. 자, 검찰이 지금 청와대 압력을 의식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정경심의 공개 부분은 양보하되 알맹이인 수사 부분에 집중하자. 이것이 검찰의 방침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정경심을 잡아다가 지금 묻는다고 정경심이 시인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그래서 검찰은 정경심을 구속 기소를 시도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예 아니오를 몰아가면서 정경심을 떡실신시키겠다. 지금 이런 부분을 검찰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검찰이 기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영장 치는 부분을 지금 꺼리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영장을 치고 또 영장 부분이 반복된 증거인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영장을 지금 발부해야 될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에는 아마 발칵 뒤집어지는 난리가 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고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이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의혹들에 대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이 지금 그 말을 정권사 직원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권사 직원이 조국이 셀프 청문회를 하던 지난 9월 6일 조국과 정경심이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정경심은 피의자 진술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기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검찰의 피의자로 출두하면 진술을 하죠. 처음에 인적 상황을 묻고 검찰이 묻고 싶은 것을 차례로 묻습니다. 그럼 자기가 답변을 하고 다 마치면 검찰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 묻고 진술한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고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도장 찍고 그래서 끝에 이제 날이 나고 그걸 확인해 주면 이제 조서 확인이 끝나면 기가를 보통 하는데요. 어제는 9시에 가서 오후 4시에 조사가 중단이 되고 1시간이 쉬다가 그대로 그냥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정경심은 기자들한테 사진 안 찍히려고 어제는 집에서 자질 않았고, 그러니까 2일날 밤에 조국이 기가하고 난 뒤에 조국의 비서가 여행 트렁크 가방을 이렇게 집에서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은 밖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자든지 친인척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검찰에 그냥 청사 지하로 바로 도착을 한 것이죠. 자, 정경심이가 그러니까 어제 9시 도착했으니까 오후 5시에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조사 중에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 정경심에 대해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대학 지원 사항 등 입시 부정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주로 물었는데,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조사를 받다가 오후 4시쯤 더 못 받겠다. 조사 중단해달라. 그래서 검찰이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조사가 끝나면 이 조사 기록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정 교수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재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조서를 한 번에 검토하고 날인을 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 안 한 것은
어제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경심이가 간보러 왔고, 그래서 검찰이 뭘 묻더라 이런 부분들을 어제 불리한 거는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불리해지니까 이제 아프다고 들어누우면서 가겠다 해서 도장을 안 찍고 왔다는 거는 나중에 또 고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의 변호사가 어제 옆에 배석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다 캐치해 가서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경심이가 지금 쉽게 검찰 조사를 마무리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의혹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자, 정경심이가 지금 어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되면서 아마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역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세 사람도 공개 소환이 됐고, 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대법원 앞에서 포토라인을 하고 검찰 포토라인은 그냥 통과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뭔데 포토라인에 안 쓰냐고요. 자,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이 수갑을 찬 모습을 포토라인에 세웠고요. 정유라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은 전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보다도 더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의전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 어제도 아프다고 수사 중단해달라 하고 나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저거 집으로 지난주 나갔을 때 충격에 쓰러졌다라는 정경심이가 그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쇼라는 거죠. 오직 정경심을 위한 인권수사. 인권을 주장하려면 정경심이 끝나고 주장해야지요. 문재인이나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과 인권수사가 정경심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자, 최순실이 처음에 10월 30일 날 1월 날 아침에 나타나 가지고 검찰에 출두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기가했을 때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기가시켜 공문과 입을 맞추게 하는가? 심지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할 시간을 벌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조국이 그때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또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참 뻔뻔하기 거지없는 인간이죠. 자, 정경심이 지금 검찰에 적용받고 있는 혐의만 10개인데 검찰은 사모펀드와 딸 표창장부터 캐물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이한테 지금 동공범이자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조범동이가 구속기간이 만료돼가 어제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조범동이의 지금 조서에 보면 이 정경심이와의 공범 부분을 다 빼난 거예요. 조범동이는 회삿돈 72억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정경심이한테 지금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 사문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행사. 자, 서울대학교의 인턴 정도 이렇게 위조했으면 허위 공문서 위조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 안 됐으니까 위조한 공문을 썼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업무 방해, 그러니까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고, 공무집행 방해, 국립대학에 원서를 내어서 국립대학이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조범동의 횡령의 공범. 왜냐하면 조범동이가 빼돌린 돈을 일부를 정경심이가 쓴 거죠. 받아서 썼죠. 자,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정경심이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면서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실제로 코링코라는 회사 자산운용사에 투자했다는 거. 그리고 이 조국 동생 제수 등과 더불어서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위장 매매한 부분.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차명으로 코링코 주식 등을 이 WFM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동생 이름, 또 저범둥이 마누라 이씨 이런 이름 등 또 동생의 이 뭡니까? 해운사 대표 이름 이런 명의로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을 조사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조국도 정경심이와 여러 범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조국을 부인 조사 마치는 대로 부르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이 사안이 중대한 건인 것만큼 한 10월 18일쯤에 이제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조국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15일부터 법무부 국감이고 또 18일 날 부인이 기소된 지 20일 해서 첫 재판이기 때문에 동양대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18일이 첫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조사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런데 조국도 현 법무장관임을 예우해서 주말 휴일에 비공개로 부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은 영장이 발부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넘겨라고 압력을 엄청 넣으면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윤석열이가 무리한 수사한 거다 해서 윤석열이가 옷을 벗어야 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이유는 정경심이가 수사 과정에서 위조를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한 행위가 반복되어서 지금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증거 인멸까지 이렇게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 이 증거 인멸이 구속영장 발부의 형사소송법상 4대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사유 하나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을 수차례 했고 지금 횡령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부에서 정경심이와 관련되는 돈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고 만약에 검찰이 정경심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그것이 자체가 검찰 수사가 쇼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절대적으로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래서 정경심의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이 한국투자증권 김씨가 증거인멸의 종범이고 그 교사범이 정경심이다 이렇게 보고 그쪽에 지금 모든 증거를 갖다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정경심은 영장이 청구되고 또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가 아닌 이상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